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중국 기업에서 가져오는 방안을 지금 실제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으로 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에 들어갈 D램을 두고 중국 최대 메모리 회사인 CXMT, 우리말로 창신 메모리의 칩을 초기 단계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사실은 이 회사가 평범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CXMT는 중국 인민해방군 계열 자금이 지분으로 얽혀있는 사실상의 국가 연계 기업이고 미국 국방부가 매년 갱신하는 중국 군사 연루 기업 명단에 이미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센 경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미국의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이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주저앉았던 그 순서를 이번에는 메모리 산업이 똑같이 밟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제조기업이 군과 연결된 회사에 부품을 사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품 하나를 바꾸는 구매 결정이 아니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한가운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말해 한국 수출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먼저 애플이 왜 하필 지금 이 위험한 문을 두드리는지 메모리 가격에서 벌어진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처한 상황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완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3분기부터 글로벌 메모리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선까지 밀려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애플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처지라는 점입니다. 신제품 가격을 부품값이 오른 만큼 매년 올리면 판매량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원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률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꺼내든 해법이 조달선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전 세계 제품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에 한정해서 중국산 D램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시장은 애플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물량만으로도 원가 절감 효과와 협상용 지렛대 효과가 동시에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이 선택이 왜 가능해졌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 SK하이닉스가 29%, 미국의 마이크론이 22%로 세 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능력과 연구 인력을 집중했습니다. 돈이 되는 쪽으로 자원을 옮기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판단이지만 그 사이에 스마트폰과 가전에 들어가는 평범한 범용 D램 공급에는 빈틈이 생겼습니다. CXMT는 정확히 그 빈틈을 파고들어 점유율 8%까지 올라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름조차 낯설던 회사가 애플이 실제로 칩을 받아 시험해 볼 만한 후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떻게 이 속도로 커졌는지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CXMT는 2016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시 정부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민간 자본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돈으로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는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기술주 시장인 과창판 상장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470% 넘게 급등하면서 회사는 579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 넘는 신규 자금을 한 번에 확보했습니다. 이 돈은 그대로 설비 투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와 베이징에 새 공장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 기준 생산 능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35만 장 안팎까지 올라와 미국 마이크론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 성장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이익을 쌓아 재투자하며 만들어진 성장이 아니라 정부 자금과 증시 자금이 한꺼번에 투입돼 만들어진 성장입니다. 그 성장의 이면에는 지분 구조와 기술 문제라는 두 개의 그늘이 있습니다. CXMT는 허페이시 정부와 국가 반도체 투자 펀드 등 국유 성격 주주가 지분의 약 36%를 쥐고 있고 미국 국방부는 이 회사를 중국 군사 연루 기업 명단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지분 구성만 보아도 서류상 회사 형태와 무관하게 사실상 국영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기술을 확보한 경로에도 논란이 붙어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 18나노 D램 설계도를 빼돌려 넘긴 사건으로 기소된 전례가 있고 이 사건은 CXMT가 기술 탈취와 공정 경쟁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즉, 애플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칩은 한국 기업의 설계 자산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과 군 자금이 동시에 얹혀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 거래를 실제로 가로막고 있는 법과 기술의 장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매년 중국 군사 연루 기업을 지정해 명단으로 관리하는데 이것이 국방수권법 1260H 리스트입니다. CXMT는 2025년 이 블랙리스트에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연방정부와 미군이 해당 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지 민간 기업의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플이 법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통상 분야 법률 해석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간 기업이라도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단순한 완제품 구매를 넘어서 기술 사양을 협의하거나 맞춤형 설계를 요구하거나 설계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위법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메모리는 그냥 사다가 끼우는 부품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두께가 얇은 노트북에는 내부에 냉각팬이 없기 때문에 저전력과 저발효를 동시에 만족하는 LPDDR4나 LPDDR5 계열 제품을 기기 구조에 맞춰 패키징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규격화된 물건을 대량으로 사서 그대로 꽂는 방식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칩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 회사 사이의 기술적인 조율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앞으로 불가피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율이 바로 미국 법령에 걸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해법이 있다면 애플이 협의 없이 완전히 표준화된 물량만 받는 방식인데 제품 구조상 그 방식은 사실상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애플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설계 협의까지 밀고 나가거나 아니면 테스트 단계에서 멈춘 뒤 그 사실 자체를 협상 카드로만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 애플의 움직임은 아직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적 조율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거래를 굳이 시작한 애플의 진짜 목적이 원가 절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흐름을 짚을 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 판에 들어와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무엇을 노리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쪽은 미국 정치권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짐 뱅크스 상원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등 여야의 주요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려 애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강경합니다. 중국산 메모리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8월 21일까지 공식 답변을 제출하라는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문제만큼은 여야가 갈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확인된 셈입니다. 기업 쪽에서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로트라 최고 경영자는 과거의 감정까지 함께 꺼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는 다운사이클 시기에 애플이 단가를 지나치게 깎아 자사를 위기로 몰았던 기억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애플이 중국산 디램을 사주기 시작하면 미국의 철강과 조선이 걸었던 길을 메모리가 그대로 걷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가 짚은 대목이 날카롭습니다. 중국 내수용 기기에만 넣겠다는 애플의 단서는 겉으로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CXMT의 전체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중국 메모리 산업 전체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번 규모의 경제를 갖춘 공장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셈법도 한 겹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CXMT 칩의 단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품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남는 목적은 공급선을 다변화하겠다는 제스처 그 자체입니다. 기존 공급사들과 가격을 협상하는 자리에서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애플이 쥐는 카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전례가 있습니다. 애플은 4년 전에도 중국 YMTC, 즉 양쯔 메모리에 낸드 플래시를 도입하려다 미국 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도입이 정치적으로 가로막힐 경우 애플이 그 사실을 앞으로 나올 폴더블 아이폰 같은 신규 플래그십 제품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부품을 싸게 구하려 했는데 정부가 막았다는 서사는 소비자를 설득하기에 꽤 효과적인 재료입니다. 정작 여유로운 쪽은 중국입니다. CXMT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자국 정보기술 기업의 서버 수요, 그리고 중국 내 가전업체의 범용 디램 수요만으로도 현재 생산 물량을 전부 소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대형 고객이 반갑기는 하겠지만 그 고객을 잡기 위해 조건을 낮추며 매달릴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는 쪽이 급하지 않은 협상에서 사는 쪽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이 한국 반도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CXMT의 기술력이 아직 하이엔드 디램이나 HBM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익을 내는 핵심 영역은 인공지능 서버용 고부가 가치 메모리이고 CXMT가 채우고 있는 자리는 그보다 아래쪽의 범용 시장입니다. 그래서 당장 두 회사의 수익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공통된 판단입니다.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 한국 기업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는 판매량이 아니라 가격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입니다. 애플처럼 물량이 큰 고객이 대체 공급처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다음 계약에서 요구되는 단가의 눈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은 시간이 더 흐른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이름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받아온 예외입니다. 애플은 해외 생산 공장을 유지하는 문제에서도 주요 부품에 매겨지는 관세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수많은 예외를 인정받아온 회사입니다. 막강한 로비력과 미국 내 고용, 세수 기여를 근거로 규제의 문턱을 낮춰온 전례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완전한 금지 대신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본토를 제외한 기타 글로벌 시장의 보급형과 저가형 기기에 한해 기술 협의 없이 단순 범용 부품만 탑재하는 형태로 일부 허용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문이 한번 열리면 CXMT는 세계 시장에서 실적을 쌓기 시작하고 실적은 다음 고객을 데려옵니다. 한국 메모리 업계가 경계해야 할 지점은 오늘의 점유율 8%가 아니라 예외가 만들어내는 그 다음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속도를 가늠할 숫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CXMT의 내년 생산 능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35만 장 안팎까지 올라와 월 38만 장 안팎 낀 미국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힙니다. 기술이 아니라 물량으로 시장의 바닥을 먼저 덮는 방식이며 철강과 조선에서 이미 한 번 본 장면입니다.